절대 자존심 안 내려놓는 혈액형은?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 명백한데도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온갖 변명과 합리화를 동원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거울을 보면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편일까? 아니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기를 어려워하는 편일까? 사실 자존심이라는 건 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에요. 적당한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지만 지나친 자존심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치 성을 지키는 해자처럼 자존심이 너무 깊고 넓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오늘은 혈액형별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첫째, A형 분들의 자존심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A형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켜요.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발을 바쁘게 저어대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요. A형이 상처받거나 화가 났을 때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얼굴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데 그 눈빛이나 분위기에서는 명백히 상처받았다는 신호가 나와요.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나 화났어, 나 상처받았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A형만의 자존심 지키기 방식이에요. 내가 이런 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을 때 A형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 괜찮아. 바빴나 보지 뭐. 나도 그런 일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실망이야. 나한테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A형의 속상함은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A형의 이런 패턴은 완벽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해라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조차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B형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B형의 자존심은 한마디로 독립적 자아에 기반해 있어요. 내가 왜 남 눈치를 봐야 해? 내가 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해? 이런 마음이 B형 자존심의 핵심이죠. B형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양보를 바라는 건 마치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B형이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한 건데. 왜 내가 맞춰야 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B형에게는 내 방식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남들과 다른 걸 인정받고 싶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식에 맞추라고 하거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라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B형의 자존심이 진짜 소중한 관계를 해칠 수도 있어요. 연인이나 가족,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왜? 라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셋째, O형의 자존심은 또 다른 차원에 있어요. O형에게 자존심은 마치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굽힌다? 내가 약한 사람이 된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O형은 보통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면 그동안 쌓아온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해요. 마치 왕이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랄까요. O형의 자존심 지키기 방식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거나
더 큰 그림을 들고 와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맞았잖아. 이런 작은 일로 뭘 그러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상처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감정은 작은 일이라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O형의 이런 패턴은 사실 책임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약해 보이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넷째, AB형은 가장 지적인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켜요. AB형에게 자존심은 논리적 우월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AB형의 자존심 지키기를 보면 정말 세련되고 우아해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당신 말도 이해는 가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감정을 떠나서 팩트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상황에서 논리와 합리성만 내세우면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AB형은 자신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확신할 때 그것이 곧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옳은 것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이렇게 각 혈액형별로 다른 자존심 패턴을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모든 혈액형이 다 나름의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계가 자존심보다 더 소중할 때입니다. 가족, 연인, 진짜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때로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틀렸을 때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예요. 세 번째는 고집을 부림으로써 더 큰 손해를 볼 때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언제 자존심을 지켜야 하고 언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 말이에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치 강한 나무가 바람이 불 때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굽힐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한다고 해서 자신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각 혈액형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A형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좀 덜어내고 B형은 때로는 타인의 입장도 고려해보고 O형은 리더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리더십이라는 걸 기억하고 AB형은 논리만큼이나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친구이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혹시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일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용기가 된다면 작은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디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